금호. 근데 그런 거를 말하니까 내가 그 동방에다가 편애를 한 거를 방송에서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그 눈치껏 그거는 거기다 물어보시면 돼요. 동방은 손절가 5%, 금호 HT는 손절가 5% 잡아드렸잖아요. 자,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죠. 어, 이거 나는 모르는 건데 하면은 그래요. 금호 H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요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자, 뒤에 거래량, 이 거래량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주요 매물대 구성은 박스권 상단에 많이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. 지금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권 새로운 박스권을 안착하진 못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. 자, 그런데 오늘 얘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목요일 날 위로 안착을 했고 오늘도 박스권 하단부로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탈환하게 되면 이쪽 매물대에 대한 게 얼추 다 소화가 됐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. 금호 HT 같은 경우는. 그러면 얘는 볼밴 상단 디디면 위로 한 번에 평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안착을 못하죠? 그럼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런 거는 리스크가 좀 커요. 그러니까 손절가를 크게 잡는 게 좋죠. 한 5% 정도 손절가를 잡는 거예요. 대신에 치면은 10%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5%의 손절가를 잡고 10%의 기대 수익률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손절이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 종목이 금호 HT입니다. 뭐 그래요. 금호 HT도 그런 종목이고 엑세스 이런 거 오늘 제가 교육해 드릴 때 말씀드렸어요. 지수 때문에 빠진 갭자리는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또 종근당 몰빵 저기 있네. 경인이도 괜찮죠. 우리 경인이 재무 좀 볼까? 우리 경인이도 볼래요? 아까 우리 경인이 자, 얘 1년에 얼마 벌죠? 3천억씩 벌어요. 순이익이 좀 낮긴 해요. 근데 매출이 일단 나온다는 건 긍정적인 거니까 1년에 3,500억의 매출액을 내는데 아까 유바이오로직스 얘 어떻게 됐죠? 1년에 100억, 200억, 300억 이렇게 수익 내요. 근데 유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6,300억이에요. 근데 경인양행 시가총액은 3천억이 채 안 돼요. 1년에 3천억씩 버는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. 물론 순이익이 낮긴 하지만 이 정도의 매출액을 낼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. 근데 위에 갭도 있어요. 그럼 이 회사는 내가 물려도 마음이 불편할 게 1도 없어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페이퍼 코리아는 정말 페이퍼 코리아 이런 거 쳐다보지 마요. 쳐다보지 마. 내가 잘못 봤나? 페이퍼 코리아 종목 상담 부탁요?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천하의 계잡주로 칭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살다 페이퍼 코리아 같은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. 물론 상패당한 종목들 중엔 있긴 하지만 그 천하의 계잡주 후보가 페이퍼 코리아랑요, 오리엔트 바이오랑요, 이제 GV 이런 애들이 있어요. 페이퍼 코리아는 짱깨주라고 할 수는 없죠. 그 짱깨주는 이미 다 상장 폐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 걸러졌어요. 그 중국 주주들은
그 근데 짱깨주라 그러니까 또 어째 좀 어감이 되게 싸 보이는데요. 중국인 대표 관련주들. 근데 페이퍼 코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새만금의 땅이 진짜 엄청 많대요. 그래가지고 새만금 관련 테마로 해서 정권이 뭐 이제 민주당 정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기대감은 있어요. 근데 이 페이퍼 코리아가 웃긴 게 돈은 못 벌어요. 근데 얘가 안 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코스피예요. 코스피. 코스피 철밥통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제가 종목에서 1년 동안 유증 2번 하고 감자 1번 하는 종목을 본 적이 없거든요. 페이퍼 코리아 말고. 얘는 1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친구였냐면 유증을 1번 합니다. 뭐 얘는 항상 주기적으로 유증했어요. 질리지도 않지 우중한 친구니까. 유증을 1번 하고 거기다 감자를 때렸어요. 감자를 먹이고 그럼 감자를 먹였으면은 주식수가 확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유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손실이 하도 크니까 페이퍼 코리아에 막 계속 추매를 했단 말이에요. 유증도 받고 했단 말이에요, 주주들이. 근데 거기다 감자를 하니까 그 유증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가 됐어요. 유증 물량 다 털리고 뭐 그냥 박살 났죠. 이제 그렇게 해서 감자를 해서 주식수를 또 줄인 다음에 바로 또 유증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. 이 회사는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뭐 갭자리 있고 코스피니까 언젠간 가겠죠라고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에요. 이거는. 그니까 이걸 투자하고 있으면 줄 때 먹으세요. 물론 주식은 맞아요. 주식은 어차피 뭐 먹기만 그 회사가 위험하든 뭘 하든 막 차만 안 타면 되는 거고 줄 때 먹으면 돼요. 뭐 얘도 지금 단순히 현재 차트 구간만 보면은 481선까지 쳐줄 수 있어요. 근데 그 주식이라는 거에서 100%는 없고 갑자기 어떤 악재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졌을 때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.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투자를 하면서 불안할 것 같은 주식은 애초에 안 사요. 아무리 자리가 좋고 해도 뭐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저가 약간 손절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단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저는 기간을 잡고 천천히 대응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면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한 종목, 물리면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한 종목이기 때문에 페이퍼 코리안 좋아하지 않아요. 52만 원까지 간 게 아니라 감자를 해서 저렇게 바뀐 거예요. 이름부터가 글러 먹었어요. 그 페이퍼 코리아. 진짜 오래된 회사예요. 코스피 철밥통 아니었으면 옛적에 사라졌어요. 옛적에.